운영을 하면서 많은 걸 수련 지도를 하였어요. 좋은 이제 그 비밀과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 공개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에 왜 국조전인가 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할 차례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학준입니다. 저는 이제 국조전 대표를 맡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직업은 명상과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살고 죽는 문제, 생사 문제에 가장 저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 관심이 몇 살 때?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병명이 맹장염 수술을 하시고 복막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병도 아니죠. 근데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그 의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병이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온 세상 우주가 무너지는 걸 저는 봤죠. 그래서 온 가족이 슬피 울고 곡을 했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릴 수가 없었어요. 왜? 아버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아버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다가왔고 내가 울지 않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그게 지금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 8살 때 기억이. 울지 않고 나를 주시하는 나를 봤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명상을 만났을 때 그것이 삿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죠? 내 스스로 자득한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생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는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죠.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월을 제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20대에 입대를 해서 제가 불교를 만났어요. 그때까지 제 마음속의 화두는 뭐였습니까? 죽으나 사나 생사를 넘는 것이 뭔가 그 방법만을 저 화두로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화두가 뭔지도 몰랐죠. 그런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이 그것이 바위돌 같은 응어리가 확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군법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법사님이 화엄경설법을 하고 계시다. 그 화엄경설법에 사구 개송을 말씀을 하셔요. 일체 유심소조라는 그 사구 개송을 듣고 제가 열렸습니다. 제 의문이 일시에 해소가 됐어요. 바로 이거구나.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외부의 바깥의 신한테 매달려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디 가서 점을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비밀이 일체가 다 내 마음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걸 듣는 순간에 너무나 기뻐서 저는 춤을 췄어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통해서 20대를 보내고 30대, 40대 한 40년을 이제 부지런히 또 마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국조전 운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국조전 하기 전에는 저는 심리 전공자니까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제가 전공을 하고 또 저는 심리 치료 전문가입니다. 내담들이 이제 제 연구소를 찾아와요.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심리 치료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2017년도에 제 인생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막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왜 이 시대의 국조전인가 하는
화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국조정 건립운동의 동기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요것은 이제 국조정운동본부의 역사와 함께 갑니다. 제가 지난 2년 가까이 이 국조정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그 결의를 가지고 이제 2년 가까이 제가 발로 뛰었습니다. 그 역사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은 국조정은 무엇이고 국조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국조정의 대의와 비전은 무엇인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국조정인가? 이 말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사람은 국조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국조정. 국조는 나라 국자의 할아버지 조자. 이 나라를 건국한 맨 처음 국가의 시조, 나라의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조전의 동기와 시대적 배경, 이 국조전을 이제 제가 이 운동을 결심하게 된 역사와 함께 합니다. 2017년도 4월 19일 KBS 아웃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보도는 4월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한 내용을 따와서 이걸 기사화한 겁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시진핑으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내가 많이 받았다. 수천 년간 북한과 한국을 상대해온 중국에 따르면 북한을 다루기는 매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중국이 북한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우리 생각과는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에 뉴스를 타고 전파를 탔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고개를 여러분 흔들었어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시주석의 이 방언에도 대한민국은 조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구룡이 이 말을 듣고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는 구룡이 시진핑의 저 망언을 듣고도 한마디도 말을 안 한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나라 지도자들이 또 외교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과 항의 한번 해보자. 또 가장 앞장서서 이 사실을 알리고 권리해야 될 강단 사학자를 성명서 한 장을 안 내고 침묵했습니다. 또 이 나라의 지식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노라는 지식인들이 역사의식에 잠들었습니다. 또 이 나라 국민들은 100주에 우리 역사 주권이 강탈당했어요. 역사 주권이 강탈당했는데도 분노할 줄도 권리할 줄도 몰랐다. 광화문에 그 많던 촛불과 태극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아, 슬프다.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슬펐어요, 저는. 자, 이것이 대한민국은 5천만, 8천만이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민족적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트라우마, 민족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저는 이제 심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제가 봤습니다. 자, 민족적 자존심, 우리 한번 볼까요? 무엇이 자존심이고 민족적 자존심이지? 자존심이란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성과 내면의 신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세상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얘기할 때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자존감이 강하다 이런 겁니다. 자존감이 높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자존심, 자존감은 저렇게 정의를 내립니다만 그럼 민족적 자존심은 왜 소중한가를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갖춘 인격처럼 우리는 군자의 풍모를 지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군자의 풍모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겠죠. 하물며 한 나라의 민족적 자존심이 없다면 그 나라가 문명대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의식의 변방에 미련합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에 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왜 중심이 되느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자리, 앉은 자리가 곧 여러분의 지구의 중심이고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신이 중심이라는 이런 주체적인 의식, 자주의식이 없으면 민족정기와 역사는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당, 미중서, 러, 강대국들이 우리를 꽉 에워싸고 있습니다. 남북은 허리가 잘려서 우리는 분통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역사 주권을 강탈을 해가고 그런 권력자가 얘기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봤을 때 여러분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 도저히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한 일주일간 계속 제가 메디테이션 명상을 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침에 4월 27일이군요. 명상을 하는데 이제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번쩍 왔습니다. 번쩍 오면서 저한테 가슴 속에 스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국조전이다. 이 국조전 건립이야말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왜? 국조전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거든요. 국조전은 천손 민족의 정기입니다. 국조전은 바로 우리 민족의 의리예요. 제가 이 생각이 영감이 오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 국민들의 잠을 깨워야 되겠다. 역사의식을 이 국조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정기와 정신을 일깨워야 되겠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5일 제가 지리산 마고 성지를 내려갑니다. 여러분 마고 성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마고가 뭐 하는 분이죠? 삼신할매를 들어보셨죠? 우리가 삼신할매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마고는 삼신할매를 뜻합니다. 저 북극성에, 북극성에 계시죠? 그래서 그 지리산에 마고 성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거기를 찾아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밤새 또 거기서 기도와 명상을 했습니다. 자, 이 국조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 그런데 이 큰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래서 마고 30일 제가 기도하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리산 삼신봉에 올라갑니다. 그 삼신봉에 올라가서 우리 동지들 한 7명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늘에 다시 고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한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마고 성지와 삼신봉에 참배를 하고 일주일 후에 5월 11일 날 마니산을 올라갑니다. 이 마니산 참성단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하늘에 고합니다. 자, 이제 이 국조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조상님들이 계시고 또 삼신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이 계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리산 마고 성지죠.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지리산 꼭대기에 모셔져 있던 저 마고가 70년도 어느 순간에 목이 잘리고 몸통이 잘려서 사방에 흩어져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걸 수술해서 다시 마고 성지로 모시면 됩니다. 여기가. 자, 5월 11일 날 뜻을 모아서 마니산을 올랐습니다. 몇 명 안 되죠? 적은 동지들을 데리고 함께 옵니다. 그래서 천주를 올리고 지금부터 이제 국조전을 지켰습니다고 고합니다. 자, 2차 6월 18일 날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났죠. 이제 흰 옷을 이제 갖춰 입고 이제 천재를 올리고 결의를 다집니다. 자, 3차 7월 16일 날 함께 또 동지들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1일 날 이제 마니산을 올라가서 천재를 올리고 내려와서 한민족 대선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추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이제 국제적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시주석의 이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 알아봐야 되겠죠. 이걸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시주석의 역사관이죠. 이 시주석의 이런 역사관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니 이거는 국가주의입니다. 중화 패권주의 사관이에요. 패권주의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모든 걸 제국적인 패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권 사관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중국 정부가 주도한 역사 침탈의 무서운 수단입니다. 이 동북공정이 있기 전에 우리가 광복이 되고 우리 이 한반도에는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고조선설, 한사분 반도설 또는 남강군 평양설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동강 유역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허구죠. 허구인데
그렇게 역사 조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륙 고조선설, 우리 고조선은 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중공 대륙에 있었다. 이 얘기고요. 낙랑군 요동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랑군은 바로 요동에 있었다. 이런 설입니다. 이 두 가지 설이 평행하게 이제 대립이 되어 있었는데 61년도에 북한 사학자 리지린이 고조선 연구를 라는 박사 논문을 북경대에서 냅니다. 그때 이 박사 논문을 내고 상황은 달라져요.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저 고조선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낙랑군 요동설이 우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에서는 낙랑군 요동설이 주요 학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잠자고 있어 반대로 돼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망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두 번째는 한국의 1만 년 역사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 역사는 반만년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20대부터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야 사학자들 우리 고서를 통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역사는 1만 년이 넘어요. 올해 한기로 치면 9,600 올해가 16년입니다. 한기. 우리 2019년이 아니에요. 그건 서구의 역사지. 우리는 이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한국은 대륙의 주인이요 아시아의 종주국이다. 중앙아시아 여러분 파미르고원 아시죠? 우리의 뿌리가 바로 파미르고원 바이칼 연해주.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시베리아 북경 일대, 바레안 연안, 만주 일대, 카스피해. 이 일대가 다 우리 조상들이 활동 무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진핑 망언의 그 두 가지 골자가 나왔죠. 하나는 중화 패권 사관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우리 역사 주권을 강탈해갔다는 거예요. 이 역사 주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중국 동북 공정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중국 동북 공정이란 중공 동북 지역의 국경 내의 모든 민족 역사를 중공 역사로 편입하려는 프로젝트다. 그럼 이거는 뭐냐? 속지주의. 역사를 정의할 때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땅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토에서 벌어진 것은 모두 내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속인주의는 반대죠. 우리가 영토라는 것은 이룰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족이 다시 구성돼 가지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할 때는 또 경계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두 가지 차원인데 중국의 동북공정은 속지주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 역사도 전부 우리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고구려가 우리 한국의 역사죠 분명히. 그런데 동북공정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는 중공 땅이 됐어요. 결론이 그겁니다. 자, 중국 동북공정의 실천은 21세기 대중화주의 건설의 국가 전략이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략으로 언제부터 동북공정은 이미 동북공정에 앞서서 진행된 공정들이 여럿 있어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상주 단대공정 1996년에서 2000년 있죠. 하상주 단대공정. 이건 뭐냐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는 세 나라 고대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도 자기들 역사라고 안 봤습니다. 이건 설화적인 거지 역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하면서 연대 설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역사라고.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동북공정이 2002년에서 2007년도에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문명 탐험공정이 2015년까지 무려 몇 년? 12년간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탐험공정이라는 것은 중화문명의 근원을 탐구한다. 황하 문명, 요하 문명, 장마,
장강 문명을 지역을 발굴을 해서 하상주 이전의 역사 연구, 삼왕 오제 시대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국사 수정 공정 2010년에서 2013년 진행되죠. 여러분 25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25사 역사책이 있어요. 25사는 명나라 역사까지, 그 고대 역사서부터 한국 역사에서 명예 역사까지를 정리해서 사마천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24사에다가 청사고를 더하면 25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25사가 있었는데 이걸 왜곡하고 조작을 해서 국사 수정 공정을 벌인 거예요. 기가 차죠, 여러분? 과거에 있는 역사를 또 바꿉니다. 바꿔서 25사 수정본이 바로 국사 수정 공정. 마지막으로 중화문명 전파 공정. 이거는 뭐냐? 전파라는 것은 멀리 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런 공정들을 중국 내부와 전 세계에 알린다. 그런데 보세요. 전파 공정에는 다큐멘터리 100부작, 100권의 시리즈 총서, 초중고 대학교 교재 편찬, 이런 역사들을 조작하고 왜곡한 이 역사들을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시키려는,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공작을 바로 선정공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 유네스코 등재 준비를 지금 마쳤어요. 곧 등재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역사 관련 이 공정들은 모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이론을 토대로 했다. 자, 이 다민족 국가이론이라는 건 통일적이라는 건 다민족이, 중국은 56개 민족,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는 것이 한족입니다. 한족이 98%를 차지해요. 나머지 한 2, 3%가 다민족인데 56개의 국가를 한족 중심으로 재편을 해서 자기들은 황하 문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죠. 황하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으로 여러분 배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 문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1980년도에 내몽골 적공을 중심으로, 적공이라는 건 뭡니까? 붉을 적자예요. 공물이가 붉다. 적공 땅은 전부 산의 색깔이 시뻘게 붉게, 그 왜 붉을까요? 척이 많습니다. 네, 척이 많기 때문에 그 척이 문화가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철이 많은 적공에 무엇이 발견이 되느냐? 요하,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는데 엄청난 문명이 발견이 됐어요. 적석총, 총요단이 발견이 됐습니다. 적석총, 그 다음에 무덤, 신전. 여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명사를 가르쳤습니다만 이 홍산 문명이 연대를 따지게 되면 BC 7000년, 만년에 가깝죠. BC 7000년 전서부터 BC 한 2000년까지 내려옵니다. 그 굉장히 고대서부터 강군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 긴 이제 시간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홍산 문명의 수많은 그 총묘단에서 옥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명상하는 토가 발견이 됐어요. 오늘 그림에 넣지 못했습니다만은 딱 이렇게 단전에다가 소를 모으고 가부좌를 한 그런 모습에 여신상도 나오고 남신상도 나왔다. 근데 세계에 유례 없는 여신이 명상하는 모습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명상의 민족이에요. 명상의 민족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8살 때 제가 화두를 가졌잖아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런 DNA를 타고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것이 세계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명상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관수련이 있어요. 아까 우리 대의위원장님이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관도 되어요. 지는 그친다는 의미고 관은 관찰한다는 거예요. 명상을 해서 우리의 그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들쭉날쭉한 그런 심리 요인을 모든 것을 그치는 거.
그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관법은 뭡니까? 관법은 관찰로서 매 순간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내 인지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관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깨우침을 얻었어요. 깨우침을 얻어서 80한자 천부경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천부경 하면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러한 수련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 이것이 홍산 문명에서 문화에서 수행하는 여신상, 남신상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민족의 DNA는 대단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저는 이 홍산 문명을 통해서 너무나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걸 아는 순간에. 그런데 이 홍산 문명을 저 무서운 도적놈들이 어떻게? 자기들 문명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하 문명론이에요. 그게 요하 지역이거든요. 저들은 요하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홍산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론이 뭐냐, 만주 지역 서쪽인 요서와 요하 일대를 중화 문명의 시발점으로 삼는다. 황하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요하로 다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신화와 전설 시대부터 황제 영역까지 이 요하 문명에다가 다시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서 지역의 홍산문화 주도 세력은 황제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지금 조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까닭에 요하 일대에서 발원한 모든 고대 민족과 역사는 중화족의 일부이고 중공의 역사다. 그래서 요하 일대의 홍산문화 만기 BC 3500년에서 BC 3000년까지입니다. 초기 국가 단계에 진입한 거대한 초기 국가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요하 문명론이 그들의 주장대로 여러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에 발원한 동이족, 예몇 쪽이라고 하죠. 동이족은 물론 고대로부터 모두 중화족의 일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지역에 기원한 동이족 물론이고 단군, 주몽 등 우리 한국사의 주요 인물들이 황제의 후손이 된 거예요. 기가 차오르시죠? 한국의 역사 문화 전체가 중국의 반기 역사와 문화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동북공정에 신경 쓰는 사이에 저들은 보다 큰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자, 한국의 현실을 볼까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류 사학계, 강단사학계죠. 강단사학계는 요하 홍산 문명은 한국 고대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전혀 관심 밖이다. 그래서 국내 몇몇 이제 비주류 학자들이 있습니다. 신용화 교수, 서울대 신용화 교수, 이형구, 박선희, 우시라, 인하대 복귀대 교수, 이런 분들 소수의 인원들이 홍산 문명을 지금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야사학계는 어떻습니까? 물 만난 고기죠. 환단 고기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자, 조상과 뿌리를 빼앗긴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분석된 한국 상고사에 대한 중공 역사학계 인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부한 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에서 2018년 작년 5월 23일자 시분에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조선사 연구 동향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는 2000년대부터 2017년까지 한중일 삼국이 고조선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모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고조선은 처음부터 중국 주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네? 사만은 어느 나라의 유민이 한반도로 망명해서 성립한 나라였다. 결국 고조선과 사만 전 영토가 중국사의 일부였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단군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조상을 그냥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고조선은 처음부터 중국 주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이 논리는 고대사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바로 영토 주권 문제와 연결됩니다. 영토 주권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일제가 우리를 침략할 때 어떤 명분을 세웠습니까? 명나라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라. 아무 근거 없는 거죠. 명을 칠 테니까 조선은 길을 비켜라. 길을 비키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자, 지금 중공의 논리가 뭡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공의 일부였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역사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시에 한반도는 이미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권은 없는 겁니다. 네. 자, 북한 정권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 우리가 통일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압록강을 중심으로 30만 군대가 대부분이 지금 집결해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평화통일이 안 되면 이미 북한은 한강 이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평화통일이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당이 이미 나눠먹기가 다,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럼 미 국방부에 다 보고된 사실입니다. 인터넷 치시면 여러분 나와요. 그래서 4월 25일 날 우리 이렇게 가만히 넉넉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강단 사학교는 승명상 한장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담판을 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담판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언론에 알려서 언론 프레이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톡방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주머니를 털자. 그래서 저도 털었습니다. 제 쥐꼬리 말하는 봉급 털어가지고 내고 사람들이 모으니까 그래도 수천만 원이 모이겠지. 한 1억이라도 모이면 우리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민일보 그 다음에 미국의 뉴스 언론들한테 우리가 신문을 내고 광고를 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모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800만 원이 모였어요. 조선일보 5단 통광고 한 번 내기도 어려워.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자, 시진핑한테 담판하자. 그래서 5개항의 지리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만들어서 이제 공개 지리서의 서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은 동북공정에 중국 정부가 주도한 역사 침탈의 마수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다. 동아시아 문명의 종족에게는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8천만 우리 한민족은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주석에 근거 없는 망언을 규탄하고 한국사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하니 시진핑은 답변하기 바란다. 이거 무서운 거죠, 이게? 네. 자, 5개항의 질의서에 우리가 63명이 서명을 합니다. 2017년 4월 25일 사직동 당군 성전에서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 있죠. 4월 25일 날 저 이런 당원에게 6명 방을 띄웠는데 5명이 달랑 모였어요. 네? 제가 방을 사방에 다 띄웠습니다. 카톡방, 밴드, 페이스북 다 띄웠어요. 근데 요 인원이 모였어. 현정회의 이사장님까지 해서 6명. 그래서 공개 지휘서를 가지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당국에 구하고 거기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바로 어디로 가면 명동으로 갑니다. 명동으로 가서 명동 중공 대사관에
가리가 철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체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덥지가 못해가지고 서울중앙우체국에 가서 등기 속달로, 여러분 보시죠. 등기 속달인가? 속달로 다시 중공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이게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갔습니다. (63명의) 서명을 하고 사직동 당군 성전에서 발표를 하고 바로 명동의 중공대사관으로 가서 거기서 성명서를 또 읽고 우체통에 성명서를 넣고 그것이 못 믿어서 다시 중앙우체국에서 등기 속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집에 다 이제 발표하고 일을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밤이 깜깜해졌어요. 중국집에 이제 5명이 모여서 이 사고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자, 이걸 전 세계 언론에다가 언론 작업을 하자. 근데 이걸 누가 담당할 것인가? 아무리 봐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론에서. 그래서 제가 국내 언론 559건 중에서 349건. 이거 엄청난 숫자죠. 제가 그 언론 명단을 봐도 1800개, 인터넷 언론까지 1800군데입니다. 그 작업을 다 하려고 시간이 20차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 대학원 후배 둘 데리고 이 작업을 일주일 동안 밤낮을 꼬박 셌어요. 그다음 외신 기자클럽에 가서 전 세계 언론의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신 언론 90개 중에서 146명의 외신 기자들한테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작업을 해서 보냅니다. 요걸 하는 게 꼬박 일주일을 작업을 했어요. 해서 이제 보내니까 국내 언론,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연합뉴스 4월 25일자, 제외 동포신문, 브레이크 뉴스, 조선닷컴, 코리아타임스. 요거 지금 한 대군데 언론에서 보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는 무서워요. 외신을 보내자마자 저한테 바로 답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왔어요. 관심 가지겠다. 답을 왔습니다. 네. 그러나 외신 100군데를 다 모니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5월 16일 날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인사동 하노이 아침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공개 질의서에 우리가 5개 함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이 5개 함을 여러분 알면요, 우리 역사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우선 첫째 함을 한번 봅시다. 한무제 시대의 한사군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역이 아닌 중국의 하북성 북경시에 있었다. 한사군이 대동강역에 있은 것이 아니고 하북성 북경시 근처에 있었다. 이것은 왜? 역사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한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중국 역사서 전한서에 동쪽으로 갈석산을 지나 현도 남남군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사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중국 영토 일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동국공정이 조작한 이론이며 역사의 진실이 아니다. 오늘날 남북한 지역의 역사상 중국의 한족 정권이 직접 지배를 받은 일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사설을 다 뒤져도 없다. 시주석은 한반도가 중국 한족 정권의 일부가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문화적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단 어떤 자료? 송대 이전 자료를 제시해라. 명청 자료는 워낙 조작이 심해서 그건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게 5가지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 5가지 지리서 여러분 이거 공부하면요 역사 다 공부 다 해요. 예. 우리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지금 저 한족이 우리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면면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역사의식이 없잖아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자, 이 공개 질의서에 63명이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사는 고천제를 5월 11일 날 시작을 해서 국제적 운동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공개 질의서를 전 세계 언론에 전부 보내고 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미 백악관에 제가 보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한 분을 보내고 또 한 분은 중국 정부에 간자체로 번역을 해서 중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임에서 전부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한민족 국조전 범국민운동 본부로 명칭 변경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민족 대성전 건립위원회라고 했더니 이제 일부 개신교를 믿는 분들이 대성전이 뭡니까? 이건 종교도 아니고 이런 항의가 빗발치게 들어와요, 저한테 사방에서. 이건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인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방에다가 제가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명칭 변경에 적절한 거를 올려달라. 그럼 논의해서 바꾸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월